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신흥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깨들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아우 맛있어.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최 부장, 아까 영어 실력 제법이던데 다시 봤어?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근데 자네도 서초동 비밀과외 받았다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정말 소문대로 한 번만 만나도 말문이 확 트이나? 역시 듣던 대로입니다. 10분 만에 터졌습니다. 김변희, 박이사의 자네까지 나도 소개해주게. 당장. 16년간 은밀하게 진행됐던 서초동 비밀과외,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스피킹 솔루션을 검색하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민의당의 앞날에 대한 기사가 연일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박지원입니다.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야. 요즘 문 대통령 하시는 거 보니까 전 국민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잘하셔가지고, 그죠? 특히 우리 김어준 총수가 수고하셨으니까 축하받아야죠. 네. 앞으로 한 자리 더 하셔야 되고. 네, 저는 정육부 장관 노리고 있습니다. 정육부.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대선에. 좋습니다. 예. 최근 2주간 행보에 대해서는 이제 매일 SNS에서 글을 남기시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는 제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감사하죠. 네, 그거 이렇게 매일매일 칭찬을. 감사하냐고 물렀는데 왜 답변 안 해요? 매일매일 칭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 걸을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하시잖아요.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보십니까? 오늘까지 2주가 됐지만 네. 매일 하시는 것이 잘하고 굽힌 걸 피워주고 뚫린 걸 막힌 걸 뚫려주고 예. 가려운 거 긁어주고 할 일을 하시면은 칭찬해야죠. 그렇군요. 언제든지 뭐 상상하겠습니다. 과정에서야 치열한 경쟁을 했지만은 네네.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더 큰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새로이 출범하는 대통령이 잘하면 잘한다고 해야지 계속 물고 늘어지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러면 김어준 총수죠. 네? 그러면 저라고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국민의당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국민의당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겠죠. 예. 그렇지만 저는 정치를 또 국민의 도리로서 정치인으로서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그 받은 대통령이 잘 하시면은 잘 하는 대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만약 잘못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따끔한 질책도 대안도 내는 것이 야당의 길 아닌가. 그 길로 저는 가겠습니다. 대표님은 97년 최초의 정권 교체, 2002년 다 지켜보셨고, 그리고 또 2007년, 2012년 대선 패배도 지켜보셨고, 또 이번 대선도 겪어보셨고, 국민의당에서 사실 현역 중에 의원님만큼 이런 큰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60년 만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사실상 저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지만은 음으로 양으로 정권 재창출의 주역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네. 그 후로 2번 패배를 했고 이번에는 경쟁을 했지만 저는 누차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이다. 그렇게 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맞아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생각했고 또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든 정권 교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큰 의미를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이것보다는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다는 것, 그리고 가장 제가 바라는 햇볕 정책을 이어나가시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것, 세 번째는 제가 MB 박근혜 10년간 호남 소외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그러한 강한 불만 때문에 두 대통령으로부터 박지원을 감옥 보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 다 무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역 차별 정책이 불식돼가는 것,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원한 개혁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건 안철수 후보건 참 잘됐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박수를 보내고 있고, 이 박수를 보내니까 재밌는 게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전향하느냐 전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용어를 안 써야 되겠지만 뭐 애청자들이 쉽게 문바들은 너 이제 살려고 이쪽으로 붙느냐 이런 시각을 갖는 게 참 아직도 우리 정치 수준이 거기에 머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뭐가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만약 민주당과 당을 합친다거나 또는 민주당에 입당하신다거나 혹은 뭐 입각제의가 오면 받는다든가 평양 대사를 제의하면 하겠다든가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그러한 것도 빠르고 또 그런 얘기 나오기 너무 빠르다. 국민의당에서 지금 현재 잘못 와전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일부 지도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자 네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저는 대통령 선거 때도 바른정당 후보와의 단일화,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옳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단 바른정당에서 요구하는 햇볕 정책을 포기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탈당해주겠다. 나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게 내 부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탈당을 해주지 나의 정체성을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했고요. 자유한국당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도 살려내려고 하는 정치 집단인데 어떤 경우에도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대선 후에도 네. 일부에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자. 그래서 제가 대선 패배의 총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이 박지원이가 사퇴를 했는데 네. 가급적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세력과 함께 하느냐 이겁니다. 비록 그분들의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절대적 공로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협력이 없었으면 박근혜 탄핵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정하지만 때로는 협력은 할 수 있지만은 국회 의석상 어떻게 통합을 해서 같은 당을 하느냐 이걸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조승용, 김동철 이런 지도부 사람들이 통합 얘기를 하니까 동교동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 국민의당의 고문단들이 네. 회의를 해서 바른정당과 통합할 수 없다. 그러한 말을 어떻게 하느냐. 네. 거기에서 일부가 차라리 바른정당과 통합한다고 하면은 민주당과 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 와전됐는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시더라도 정대철 상임고문이 민주당과 통합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정리가 돼서 그러한 것은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니까 말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강한 의사표시를 하면서 차라리 통합한다고 하면은 민주당과 검토를 하자 하는 거지 민주당과 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네. 또 그리고 지금 그러한 것을 검토할 때가 아니다.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때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럴 때가 오긴 올까요? 올 수도 있을까요? 정치는 모르는 제가 거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예. 우리 국민의당은 창당은 패권주의 청산도 있었지만은 양극단 세력으로 자꾸 투쟁 일변도의 정치이기 때문에 제3당의 필요성이 있다. 다당제가 필요하다. 예. 해서 창당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정치인이 바른정당이건 국민의당이건
그쪽으로 갈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통합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요원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불가능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정치는 가능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네. 아니 이제 대표님이 바른정당과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가능.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그렇죠. 불가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나 민주당과는 정체성도 같고 뿌리도 같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그러한 다당제와 양당제의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통합의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김총수께서는 통합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당내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딱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그러니까요. 그 질문 이미 드렸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럴 때가 오긴 오겠냐?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죠.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이렇게 큰 규모의 선거 한가운데 여러 번 계셔본 분이라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이제 어쨌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패했으니까 대선 평가를 제대로 해야 다음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 대선이 뜻대로 안 굴러간 가장 큰 원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되고 대표님 보시기에 패배한 사람이 자꾸 이유를 대는 것은 어제 보십시오. 커제가 알파고에게 패배하잖아요. 네. 이렇게 국민들은 명확한 것을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자꾸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을 위해서 제 말은. 저는 예. 국민의당 대표로서 안철수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 라고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또 이러한 반성 속에서 앞으로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대표님은 충분히 책임을 지셨는데 후보는 바로 5년 후에 다시 나온다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후보 차원에서의 문제는 뭐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 정도만 정리하면. 후보가 그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니고요. 예. 저도 그 후로 예. 우연히 이 상가에서 안철수 후보를 조우해서 예. 왜 그러한 말씀이 나왔느냐. 예, 벌써 5년 후 이야기를 하느냐.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예. 라고 충고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그러하시고 예. 또 어제 예. 노무현 대통령 팔쪽이 봉화를 가면서 비행기에 같이 탔어요. 예. 옆자리에 타서 본인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하고 가까웠던 그 교수 그룹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예. 감사했다는 또 그러한 그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기자가 밖에서 듣고 썼는데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5년 후 또는 앞으로 당에서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선거 때 열심히 하지도 않은 분이에요.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무슨 뭐 비대위원장 당대표로 즉각 복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게 당신에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었더니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그 5년 후에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거기에서 얘기하는 분들과 얘기 과정에서 들었는데 말씀했는데 기자들이 듣고 쓴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감사 인사를 다니지만은 전혀 노출되지 않게 하고 주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듣고 쓴 거는 잘못한 게 아니죠. 기자들이 못 들은 걸 쓴 거야 잘못한 거지. 예. 그게 공개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예. 방에서 하는 얘기를 소위 그 기자들 벽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문에다 대고 듣는데 그 한 사람이 듣고 썼다고 예. 아주 그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5년 후에 결선 투표 없이 꼭 50% 득표하겠다 이런 의지를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아직 기죽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정도 멘트를 했는데. 저는 본인이 했는지 또 그게 함께 식사하신 분들이 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그러한 의사표시는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언행에 상당한 조심을 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뭐 당장에 우리 국민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당대표로 나오는 그런 일은 절대 안 하겠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고 오히려 아쉬워하더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만약에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과 같은 정체성과 기조와 정치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권 도전을 한다면 그때도 안철수 전 의원을 도와주실 생각이십니까? 너무 앞서가는 얘기긴 한데 제 말은 여전히 너무 앞서가는 얘기도 한데 그러지 말고 그런 앞서가는 질문은 하지 마세요. 여전히 왜냐하면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시죠. 대통령이 당선돼서 오늘까지 딱 15일 됐어요. 예. 앞으로 5년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뭐 대통령을 내가 나온다, 누가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또 그 준비하는 사람도 도둑질도 너무 급하죠. 도둑질도 너무. 이제 15일이 됐는데 그리고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뭘 얘기해요. 아니, 제가 성공하는데 협력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미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궁금한 이런 거죠. 역시 안철수 의원은 좋은 정치인이고 내가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예. 좋은 정치인이고 예. 제가 도와줘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사람인 이상, 정치인인 이상 100% 다 좋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많은 점을 고쳐 나가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한 것 아니에요? 네. 저처럼 이렇게 똑떨어지게 얘기하세요. 질문을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해도 내가 안 넘어가요. 김종수를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서울시장 나오면 괜찮을까요? 안철수 의원이? 그건 뭐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저도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습니다. 대표님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대표님은 농담 진담만으로 평양대사, 그러니까 대북 관계를 푸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제가 평양대사 한다고 했다가 예, 큰일 났었죠. 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 혼났는데요. 예. 그게 왜 나쁩니까? 제 말은 그래요. 저도 2011년 예. 제가 중앙경영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돼서 북한 핵 문제가 미사일 문제가 해결돼서 언젠가는 좋아져야 된다. 네. 그랬을 때 미국도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대표부, 우리도 일본과 수교하면서 대표부를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지금도 그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 평화, 테러슨 미 국무장관도 뭐 체제 전복하지 않고 대화하겠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문정인 특보도 좋은 얘기를 했고 정의용 안보실장도 그런 대화의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기회를 포착해야 돼요. 끝없이 저렇게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 해가지고는 북한의 경제가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볼 때 북한의 개혁 개방이 안 됐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볼 때는 엄청난 개혁 개방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중국이 트럼프 시진핑 회담 후 어떻게 됐든 제재 조치에 지금 가시적으로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 무드가 있을 때, 대화 무드가 있을 때 김정은도 나와야 되고 북한 핵도 저는 폐기는 어려울 겁니다. 동결시키고 NPT에 가입해서 IAEA 조사받는 것이 좋지 저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이때 저처럼 좋은 관계도 있고 또 사실 많이 알고 있고 한 사람이 평양대사 하면 좋잖아요. 제 말은 예. 평양대사라는 단어 자체야 뭐 여러 다른 말로 바뀔 수 있는데 대북 관계의 돌파구를 여는데 역할을 하고 싶으시고 할 만한 역량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맡기신다면 기꺼이 하실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건 제가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이고 하실 생각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안이 온다면요. 가정을 하는 거죠. 아니 안 왔는데 왜 그걸 왔다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잖아요. 제안 좀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어요. 예. 하지만 온다면 아니 안 왔는데 왜 자꾸 온다면하고 물어봐. 대표님 제가 고생하신 대선이라 이렇게 야박하게 못하겠네요. 네. 야박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축하한다 하고 네. 우리 김총수 잘 되면 나 좀 봐달라 하잖아요. 낙검수에서 같이 방송해가지고 자기들은 재판 끝나고 저는 5월 18일 날 5.18 행사도 못 가고 가서 재판 받았다니까요. 대표님 저도 아직도 남은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으로 따질 아이템 많이 있고요. 바른정당하고 통합 문제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될 일은 없는 거죠. 원내대표 전임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있을 수 없다. 네.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도 우리하고 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왜 안 되는 일을 보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왜 안 되는 일을 이렇게 원내대표식이나 되는 분들이 두 분이나 연속으로 얘기를 하죠? 이 정서가 뭔가요? 그분은 또 그분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호남의 정서에 베이스하고 있는데 호남의 정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거든요. 그죠? 그건 질문보다 제 답변을 대신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는데 국민의당은 어떤 기본적인 전략입니까? 태도거나 문제가 제가 지도부에도 있지 않고 예. 청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이낙연 지사
총리 후보자. 임명은 무난히 잘 통과될 거예요. 예, 보시기에 큰 두 문제는 없는 분이 이상. 예. 제가 호영호재하고 가까운 사이인데요. 예. 그렇게 큰 무슨 하자가 있을 정도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위인이 못 돼요. 아주 착하신 분이에요. 표현이 못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에 총리가 빨리 들어서야 안정적으로 장관도 제청하고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해줄 때는 좀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도 물러나셨고 큰 선거도 끝났고 하니까 SNS만 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에 좀 고정적으로 출연을 좀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안 하면 하고 하루에 한 번 안 하면 할게요. 한 번 안 하실까요? 예. 그 대신 출연료를 많이 주세요.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대표님? 스튜디오 나갈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벙커에도 한번 놀러 갈게요. 그 대신 출연료 많이 줘야 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였습니다.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뭐 알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두 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1688-0523. 자, 제가 악마라고 불렀다가 왜 악마라고 불렀는지 이유도 가물가물해요. 왜냐? 진행자가 몇 명이 바뀌고 사장이 2명이 바뀌고 모든 사람이 바뀌는 사이 혼자만 계속 살아남은 악마와 같은. 오늘 시간 없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종편의 사대 천왕이다. 최다 출연이다. 하다가 지난 시간부터는 제가 종편의 원오브된 패널에서 좀 격상됐다. 중요한 이슈를 메인 앵커가 얘기할 때 나오는 패널로. 그래서 제가 이제 대망급으로 올라갔다고. 하고 나서 어제 방송을 그날 지난주 듣고 보니까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어서 소망으로 제가 바꿨거든요. 한 사람의 직급을 그렇게 자주 바꿔야 되는 겁니까? 좀 반력을 한번 내면 좀 일관성을 다지고. 중마왕 정도는 하시고 오늘 끝나야 오케이. 되는데. 근데 시간이 없다면서요, 오늘. 시간이 저희가 착각을 해가지고 예. 오늘 시간이 없다고 나오지 말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연락 안 해서 와버렸어요. 아침에 잠이나 푹 자게 내버려 두지,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래서 오신 김에 한 3분 정도만 짧게. 벌써 1분 지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짧게 얘기하려고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 어제 재판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아무래도 당연히. 이슈가 이슈니만큼. 근데 저는 어제 재판에서는 여러 뉴스가 나왔지만 가장 제 주목을 끌었던 건 유용화 변호사의 발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과연 재판에 도움을 줄 것인가. 지금까지로 봐서는 기존에 탄핵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면면을 여전히 이어가지 않을까. 조금 전에 우리 했던 얘기 있잖아요. 탄핵을 성공시킨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유영하 변호사가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었죠. 예, 어제도 약간은 뉘앙스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공범관계, 최순실의 공범관계를 상상으로 이뤄낸 거다. 공소장에 보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다는지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어제 공소장에 나오는 건 그거예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의중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걸 안종범이나 정호성 등이 실현을 했고 네. 그 아이디어를 최초로 발설한 것은 아마도 최순실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정황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법률용어로 공모 공동 전범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역할만 나눠서 하게 되면 머리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손발 역할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다 공범이다라는 게 확립된 이론인데 네. 왜 변호사가 특히 검사 출신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상상으로 했다고 하는 건데 실제 그렇게 합리적 추론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간접 증거를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고 또 어제 그런 얘기도 했죠. 만약에 이런 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살인자를 낳은 어머니 역시 살인범이다. 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한국 교과서에 나오는 네. 표현인데 인과관계에 관한 표현이에요. 원인과 결과에 관한 사례로 드는 것이 너무 원인과 결과를 넓히게 되면 네.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망했다. 이런 그렇죠. 식의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저 살인자의 엄마까지 책임 물어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근데 블랙리스트 사례죠. 관련해서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가 사실 좀 이상해요. 적절한 사례가 아니죠. 적절한 사례가 아닌데. 그냥 본인 입으로 직접 말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살인 도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직접 이 영화 문제다. 변호사님 시대로 시간 끝났어요. 진짜 뭡니까 이게 나 왜 부른 거야? 1분 정도만 마무리 시간을 급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앞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또 하나 있어요. 뭐 임기 내에 돈을 소진할 수 없다. 저는 아니 그러면은 내가 뇌물 받고 돈 안 쓰고 조금씩 쓰면 뇌물 아닌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592억 원이나 되다 보니까 이걸 네. 어떻게 다 쓸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네. 주머니에 챙긴 건 아니다. 처음부터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는데 뇌물을 그런 식으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돈을 다 못 쓴 거하고 쓴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뇌물은. 나도 못 쓸 만큼 누가 좀 줘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이분이 왜 이럴까. 그러니까 사실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전략을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앞으로 삼성과 관련한 뇌물죄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예. 박 전 대통령이 참고해야 할 모범 답안은 나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거기는 네. 어마어마한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참조하고 싶어 할 건데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빨리 속도를 내고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속도는 좀 늦추는 그런 방안을 취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저기는 교과서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네. 여기는 이해 안 가는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공부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12만 페이지라 돼서 못 받는 그만하세요, 거니까. 이제. 네, 알겠습니다. 뭐야 이거.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세요. 차라리 알겠습니다. 잠이나 좀 푹 잡시다. 아니 네. 오셨으니까 그래도 출연을 3분이라도 시켜드린 저희 제작진의 뭐 감사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 오늘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포인트 탁탁 짚었기 때문에 네. 중마왕까지. 중마왕까지. 알겠습니다. 양지열 중마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에 삐그덕거리는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의자를 좀 바꾸세요. 의자의 문제가 아니고 말이죠. 제 체중의 문제입니다. 의자는 잘못이 없어요. 네. 제 체중을 버티다가 의자가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조국 수석이 어디가 잘생겼다고 김어준이 외모, 목소리, 말투 훨씬 낫다. 아이디가 심지어 퀸이에요. 퀸. 예. 제가 그럼 킹 되는 겁니까 이분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네.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만간. 예. 리얼미터 의뢰해가지고. 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뉴스공장 청출이 높은 것은 라디오를 켜라. 김보빈 아나운서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김보빈 아나운서는 5시부터 7시까지 제 뉴스공장 바로 앞에 라디오를 켜라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입니다. 재밌습니다. 저도 항상 운전해서 올 때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이 문자는 다만 김보빈 아나운서가 직접 보낸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제작진의 실수로 인해서 양지열 변호사가 사실은 그래도 5분 이상 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근데 이제 하도 처음부터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지는데 본인이 하고자 했던 핵심을 말하고 가셨고 대신 이분이 그 시간을 차지합니다. 과학 같은 소리 안에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대선은 끝났고 저희가 이제 대선 후보를 선별하는 네.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기준들, 그렇죠. 관상이라든가, 예, 비과학적인. 네, 다 짚어봤어요. 대충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우연이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묘하게 당시 지지율과 유사한 네. 그렇게 연상되는 결과들이 나와서 당황했었어요. 예. 맞으면 안 되는 건데. 예. 맞으면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안 불러줄 수도 없고. 그런 거죠, 뭐. 예. 우연인 거죠, 우연. 우연.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일단 지금 대선 끝나고 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2주 동안 예. 가장 대중적인 것은 그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외모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근데 조국 수석 임명 때부터 시작돼버린 거죠. 네, 그 방금 제가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네. 전혀 가당치 않은 말씀이시고요. 여론조사 해봐야 합니다. 아, 예, 뭐 그러시던가요. 마음만 아프실 거예요. 리얼미터에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든지 해야지 진짜. 그래서 그다가 당선 이후에 이상하게 더 잘생겨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는 그건 뭐 당선 효과죠. 예, 후광이 보인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자는 그런 말도 합니다. 후보보다는 대통령이 어울리는구나. 그러니까요. 예, 이건 여의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 때 외모가 컴플렉스였다고 말을 해서 모든 남성들 지탄을 받고 또 있죠.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성명을 냈잖아요, 직접. 자유한국당에서 성명해서 그거 좀 오바였고요. 디스하는 예. 모든 남성을 디스하는 그런 망언이었다라고. 그건 그냥 농담으로 할 얘기를 진짜 그러니까요. 정당에서 성명을 내버리면 어떡하나요? 그 감각은 진짜 이상한 감각이죠. 사실 전 국민을 비하한 발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이 조국 민정수석을 한번 뵀는데 그때 배바지 입고 좀 촌스러웠어요. 좀 그런 얘기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나아지신 거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변호도 있습니다. 배바지가 아니라 다리가 긴 것이다. 그 정도 다리를 길어봐라. 네. 그렇게 되는 거다. 라고 많은 여성들이 변호를 해주길래 네, 제가 참 그렇네요, 기분이. 여간. 그리고 뭐 임종석 비서실장 경우에는 네. 저희 누나랑 이제 같은 학교에 저희 누나가 한 학번 후배예요. 네. 그때 진짜로 그 여장을 하고 도망다녔던 전설이 회자돼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 시절에. 그 시절에 그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네네. 꽃미남 네, 소리. 그때 그래서 정말 여장을 해도 여장을 하면 당시 경찰이 못 알아보고 네. 그래서 못 잡았다고 하는 얘기가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는 채 언론에 굉장히 많이 그 회자됐어요. 당시에 정말 회자가 됐었습니다. 꽃미남으로 실시간으로. 유명했던. 지금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그거 인정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네, 많이 썰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그분- 이분 포스가. 그분도 역시. 네, 어떻게 제가 이런 분을 여태까지 몰랐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그런 비유를 했었는데 아웅산 수지 네. 여사의 어떤 결기 같은 거 플러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편집장. 네네. 편집장이 보여주는 이제 전문성. 네. 네. 그 캐릭터의 호를 떠나서 그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중첩돼서 떠오른다. 네.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통적인 우리나라 커리어우먼이 성장해서 어떤 자리에 도달했을 때 이제 보여주는 정도의 이미지랑은 전혀 달랐어요. 또 다르죠. 네. 국제적으로 이렇게 놓으신 분은 무슨 주제인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 네. 그래서 좀 알아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 그 잘생김의 과학입니다. 잘생김의 과학. 네. 잘생김의 조건은 뭐냐. 과학으로 외모에 대한 기준이 그렇죠. 설명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주관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실제로 과학의 영역에서 평균해서 네. 뭐 그런 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눈과 눈 사이 몇 센치면 뭐.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일단 몇 가지 동의되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도. 어떤 게 있습니까? 뭐냐면 얼굴의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됩니다. 얼굴 좌우대칭이 은근히 안 맞아요. 잘 안 맞잖아요. 네, 은근히 안 저는 맞고. 특히 안 맞아요. 한쪽은 계산 찌그러진다고. 이게 뭐 다들 저도 모르게. 아는 사실이고. 예. 좌우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는데 최대한 대칭이면 좋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건강하고 발레트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공장장님 같이 이제 수염으로 얼굴을 죄다 가리는 경우는 대칭적으로 위장이 됩니다. 근데 사기죠. 야, 이거를 가려도 잘 가려주시나요? 네, 한쪽이 찌그러집니다. 저는. 특히 눈을 보시면 한쪽이 찌그러지고 있어, 항상. 지금 또 유별나게 그러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요즘은 남자 외모가 화제니까 남자 관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남자의 잘생김의 포인트는 소위 T존입니다. T존이 어디예요? 이 T존은 이마와 눈썹, 코로 이어지는 이 T 모양의 선이 있죠. T는 이렇게. 팬티만 알고 있는데. 예. 눈썹과 콧대로 이어지는 이 영어를 T자 그러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되세요? 이게 T존 부분이 선과 각이 명확하면 직각을 이루면? 예, 선과 각이 명확하면 이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성미가 살아나요. 그러고 보니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 예. 완전 직각 아닙니까? 물론 예. 뭐 가상의 이제 인형이지만 그분들 눈썹 짙고 직선이고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섹시해 보이지는 않는 게 문제인데. 그건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 사이에서는 뭐 그랬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조국 수석이나 네.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 이 T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니까 원종우 씨는 원형이네요. 아닙니다. 제 콧대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살이 쪄서 그렇지. 제 콧대야말로 이 바로 테스토스테론의 상징적인 그런 콧대죠. 네. 반면에 동자대님은 콧대가 참 많이 죽으시고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함이 느껴지고요. 여자들이 이쪽이 발달하면 중성적인 매력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인지한다? 예, 과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 호르몬 영향이 받습니다, 얼굴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실제. 맞습니다. 그 네. 틸다 스윈튼이라고 설국열차 나왔던, 네네. 설국열차는 좀 이상하게 나왔지만, 그 여성, 유명한. 이분이 이제 이 T존이 굉장히 발달된 분이라. 그래서 중성적인. 그렇죠. 중성적인 매력을 풍기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유졸이라고 하는데, 예. 눈 바깥부터 턱선까지가 관건입니다. 얼굴에 둥그런 선. 남성, 여성을 미인으로 인식할 때의 다르다는 거죠, 기준이. 기준이. 예. 왜냐하면 눈 바깥에서 턱선이요? 네네. 달걀형 소위 말하는? 달걀형 V자형. 어쨌든 이 선이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된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많으면 이게 가늘어지고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봄으로써, 그런 얼굴을 봄으로써, 저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식이, 그러니까 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생식을 하기 좋은. 물론 상대다. 그걸 검사해서는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본능적으로 유전자 관점에서 그렇게 느끼고 끌리게 네. 된다. 그래서 여성이 V라인을 그렇게 찾는 것 같고요.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이야기다.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좀 과하긴 하지만 요즘은. 그렇군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 영향으로 그 입술도 도톰해진다고 하는데 공장장님이 입술이 참 도톰하세요. 그쵸, 썰어서 먹을 수 있겠다고 싶은 분. 예, 그래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으신가요? 남자들한테. 예, 뭐 저희 사생활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사진 찍자. 네. 그리고, 막 술 한잔 하자. 네. 맥주 한잔 합시다. 막걸리 좋잖아요. 이런 남자분들이 유독 많아요. 중년 남성들이. 중년 남성들이 예. 본인도 모르게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팬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적으로 끌리고 있는 거죠. 여하간, 그런 분들 다가오지 말아주세요. 아니, 유독 남성분들이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네. 술 한잔 하자고. 네. 그럼 제가 꼭 얘기합니다. 왜 제가 당신과 술을 먹어야 하나요? 그리고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걸로 설명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과학적 통계를 내봤더니 그렇게 느끼고 유전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호르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주관적인 게 또 개입이 돼서 정답은 아니고요. 그럼 이제 못생김의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알고 싶지 않은데요? 예.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상관 있는 부분이죠. 네. 사실 못생김의 과학이라는 분야는 당연히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우리가 왜 잘생긴 사람과 비교해서 주로 스스로를 비하해서 오징어라는 표현을 저는 쓰잖아요. 그런 비하의 표현을 쓰지 않고요. 오징어 얼마나 맛있는 건데. 네. 오징어하고는 사실 분위기가 맞지 않으시죠? 좀 문어면 모르지만. 어쨌든 그 유래를 좀 알아보려고요. 네. 혹시 유래를 알고 계신가요? 오징어 왜 나왔나? 꼬불꼬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구체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일종의 도시괴담인지 실화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분이 남친이랑 영화를 보러 가셨어요. 네. 근데 그 아저씨란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예. 아저씨는 원빈이 끝없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원빈을 보다가 한번 고개를 돌려서 남자친구를 봤더니 웬 오징어가 팝콘을 먹고 있더라. 빙교가 된 거죠, 순식간에. 그런 어떤 댓글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것이 모든 여성들의 공감을 얻으며. 남성들의 공감도 얻었습니다. 남성들의 공감. 맞아. 내가 원빈하고 비교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 아픈 공감력이 생긴 아니, 거죠. 원빈 씨가 그렇게까지
잘생겼죠. 예, 잘생겼죠. 특히 이렇게 비교를 바로 하게 되면 근데 차이가 하지만 납니다. 원민 씨를 보고 동시에 내가 거울을 보면 나는 오징어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잘생긴 사람도. 예, 그거는 공대장님이 자신감이 지나친 거죠. 그렇죠. 근거 없는. 나는 내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근데 왜 오징어였을까 하필이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오징어가 사람 얼굴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 결혼할 때 함 들어갈 때. 굳이 오징어를 쓰네요. 오징어를 굳이 쓰잖아요. 네. 그 구멍 뚫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눈구멍만 뚫으면. 네. 그게 과학하고 무슨 상관이죠, 근데? 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래 10개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공장내에서는 수염. 사람의 수염. 예, 수염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뭔가 그 몸 전체가 얼굴하고 연관되는 면이 있다. 못생김의 과학은 과학이 아니고요. 과학이 아닙니다. 네, 농담입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네. 아깝네요. 이거 재밌는데. 다음 주에 이 외모를 과학으로 접근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임팩트를 얻는가 한번 더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원정호 씨였습니다. 저는 김호준이었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